바다 한복판 53짜리 거대한 쇠덩어리 하나가 덩그렇게 떠 있습니다. 이란 국적 컨테이너선 투스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화재도 없고 기울어지지도 않았으며 선원들 전원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누군가 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바다 위에서 완전히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 기묘한 장면을 만들어낸 건 단 한 척 미해군 구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사일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폭파하지도 않았고 배를 침몰시킨 것도 아니었죠. 상상해보세요. 길이 965피트짜리 괴물 컨테이너선이 6시간 동안 미해군의 경고방송을 씹으면서 시속 40km로 돌진해 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폭파시켜 침몰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특수부대를 투입해 육탄전으로 잡으시겠습니까?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전 세계 해군 전문가들 입에서도 2002 16년판 해전 교과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건의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하필이면 미란 추전 만료를 딱 4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죠. 이란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미해군 앞에서 돌진을 감행했을까요? 근처에 숨어있던 중국 군함과 잠수함들은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트럼프는 이 한 번의 작전으로 이란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먼저 큰 그림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 2주짜리 휴전 중입니다. 4월 8일 시작된 휴전은 4월 22일 수요일에 종료됩니다. 사건이 터진 날은 4월 19일 휴전 만료 4일 전이었습니다. 이 휴전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면 원래부터 서로 목에 칼을 겨누고 맺은 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타격했고 이날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가 사망했으며 주요 군 지휘부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닫는 초강수를 뒀죠. 세계 원유의 약일 5이 지나가는 좁은 해협이 막히자 국제간은 혼란에 빠지고 전 세계 물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40일 넘는 전쟁 끝에 파키스탄 중재로 간신히 휴전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이란이 해협을 제대로 열지 않자 4월 13일 좋다. 너희가 해협을 막으면 우리도 이란 항구를 막겠다라며 해상 봉쇄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한 트럼프식 역봉쇄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란이 한강리를 틀어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톨게이트를 잠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란 경제가 36시간 만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숨막힘이 바로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 바로 전날인 금요일 이란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업 선박에 완전 개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소식에 세계 원유 가격이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2달간 막혀있던 세계 경제의 혈관이 드디어 뚫린다는 기대감이 퍼진 것이죠. 하지만 하루 만에 이란이 말을 뒤집습니다. 미국이 우리 항구 봉쇄를 풀지 않으면 해협도 다시 닫겠다. 그러면서 해협을 지나가던 상선의 이란 혁명 수비대 경비정 2척이 총격을 퍼붓습니다. 영국 회사 안전청이 전 세계 선박에 공식 경보를 발령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방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해협과 항구를 인질로 삼은 협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몇 시간 뒤 이란 국적 컨테이너선 투스카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해군은 즉시 무전을 띄웁니다. 항로를 돌려라. 6시간 내에 유해를 준다. 그러나 투스카는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속도를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솔직히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휴전 중인 나라의 배가, 그것도 미국 제재 명단에 이미 올라 있는 배가 미 구축함 앞에서 버티다니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투스카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파헤쳐 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배는 투스카라는 이름조차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무역계의 그림자 함대 섀도우 플릿 소속 선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함대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낡은 중고선을 헐값에 사서 선주 이름을 카리브해나 마셜 제도 같은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바꾸고 국적도 라이베리아나 파나마로 바꾸죠. AIS 위치 신호는 필요할 때 켰다 껐다 하며 다른 배에게 몰래 기름을 옮기기도 합니다. 즉 신분증 위조하고 주소 세탁하고 지문까지 지우는 수준입니다. 이 수법으로 이란과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수년간 미국 제재망을 피해왔습니다. 시장에 흉악한 밀수업자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다른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는 셈이죠. 투스카가 바로 그 배였습니다.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배이자 선주까지 동시에 제재된 낙인 찍힌 배였던 것이죠. 이 배가 293길이에 32 덩치로 일한 핵심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감히 못 오겠다고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보다 단 40임, 짧은 괴물이 시속 40km로 미 해군 봉쇄선을 뚫으려 했던 겁니다. 제재 대상 배가 제재를 뚫고 이란 경제의 심장부로 돌진한 상황. 그 타이밍은 여전히 찜찜한 부분입니다. 휴전 4일 남은 상황에서 왜 이런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떠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도 진짜로 쏠 거야? 휴전 중인데 감히 총질할 배장이 있어? 이 두 질문을 던진 것이죠. 미국이 그 질문에 내놓은 답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투스카 앞에 나타난 것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스프론스였습니다. 아레버크급 최신 구축함으로 전장만 150음 떠다니는 요새라 불릴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구축함이면 그냥 미사일 한 발 날려서 끝내면 되지 않나?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스프론스에는 80km 밖 목표물도 정확히 박살낼 수 있는 수직 발사 미사일이 수십 발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쟁입니다. 미사일 한 발 날리는 순간 항로 위 화물선 전체가 위험에 처하고 전 세계 뉴스 일면은 미국 민간 선박 격침으로 도배됩니다. 휴전은 깨지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미국이 원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언제든 네 배를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나 일부러 안 날릴 거야. 왜냐면 숨통을 조여야 하니까. 그래서 꺼낸 무기가 MK-45 5인치 함포였습니다. 분당 최대 수발까지 쏟아낼 수 있는 자동 장전식 포이며 기본 탄약 사거리 36km, 최신 유도탄 사용 시 70km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괴물포로 단 몇 발만 쏘았습니다. 그것도 배의 몸통 전체가 아니라 오직 엔진실 한 곳만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결과는요, 배는 추진력을 완전히 잃고 바다 위에 붕 떠버렸습니다. 침몰도 화재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심정지 상태였죠.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총을 쏘되 사람도 안 맞히고 유리창도 깨지 않고 본넷도 뚫지 않고 딱 엔진, 블록 하나만 정확히 관통시키는 겁니다. 차는 멀쩡하지만 시동만 꺼지는 거죠. 수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의 기관실만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2026년 미 해군의 실력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장면이 이번 작전에서 제일 소름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밀 제압은 단순한 기술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언제든 내 몸에서 원하는 장기 하나만 멈출 수 있다라는 저격, 수식 협박이 담겨있는 셈이었죠. 배가 멈췄다고 작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거대한 배를 물리적으로 접수해야 했습니다. 인근 강습 상륙함 USS 트리폴리에서 제31 해병원대가 출격했습니다. 이 부대는 오키나와 전진 배치되어 있던 미 해병대 특수작전 정예 부대입니다. MH-60 시코쿠 헬기 2대가 거센 야간 바닷바람을 뚫고 투스카 상공에 도착합니다. 1번 헬기는 컨테이너 바로 위에서 후버린을 시작합니다. 패스트로프 줄이 툭 던져지고 해병 특수요원들이 그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 어둠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이번 헬기는 상공에서 기관총으로 갑판을 훑습니다. 누구든 갑판에 올라오면 즉시 제압하겠다는 말 없는 경고입니다.
해병대원들이 발을 디딘 가파는 적대적인 미지의 영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선교의 무장이 있는지, 혁명 수비대원이 타고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러나 이들 10분 만에 선교를 장악하고 엔진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란 선원들은 저항할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6시간 동안 올린 경고방송과 엔진만 정확히 관통한 한포 사격,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해병대, 여기서 맞았다가는 다음 표적이 자기 머리가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총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위의 한 포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수면 아래와 하늘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상공을 돌며 근처 바다에 숨어있던 중국과 러시아 잠수함들을 감시했습니다. 수중 음향 탐지 장비인 소나를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듯 쉼없이 뿌렸습니다.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몇 미터 깊이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엔진 소리가 어떤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 거기에 KC-135 공중급유기가 감시 드론에 기름을 보급하며 24시간 내내 눈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해군 몇 척이 슬금슬금 접근하기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미국이 너희 좌표, 속도, 무장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중국은 깨달았을 겁니다. 움직이면 다음 표적은 우리 잠수함이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작전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을 얼어붙게 만든 거니까요. 미국이 이번에 쓴 진짜 무기는 한 포가 아니라 압도적 정보 우위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가장 끔찍했던 건 배를 뺏긴 게 아니라 믿었던 중국마저 꼼짝 못하는 걸 눈앞에서 본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왜 미국은 하필 이 배를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잡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번 작전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협상 카드였습니다. 이슬람바드 2차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는 이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휴전 마지막 사흘 동안 기름 한 방울이라도 몰래 빼돌리면 4배를 산채로 바다 위에 정지시킨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미국은 이란 항구를 인질로 잡은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4월 22일 수요일 휴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휴전 연장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 이란 외무부는 지금 2차 협상 계획이 없다고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 투스카 사건으로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협상을 걷어차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란은 눈앞에서 생중계로 확인한 겁니다. 4월 11일 이슬람바드 1차 협상에서 이란은 20일 시간을 버티다 빈손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만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고집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이란 경제 전체가 투스카 꼴이 나는 겁니다. 협상장에 나와 도장을 찍든 바다 위에서 시동 꺼진 채 떠돌든 이란 앞에 남은 선택지는 딱 2가지 뿐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번 5만 톤 사건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1세기 전쟁은 상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지를 정밀하게 꺾는 기술의 전쟁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침몰시키면 사상자가 나오고 국제 여론이 뒤집히며 전쟁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의 엔진 한 곳만 정확히 끊어 멈추게 하면 메시지는 100% 전달되면서 희생은 거의 없습니다. 공격 목표가 파괴에서 제압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이 이란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 항로, 보험료, 신용장 같은 것들이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된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중동 바다가 흔들리면 그 다음 흔들리는 건 순서대로 국내 기름값, 식탁 물가, 우리 월급 명세서입니다. 실제로 IMF가 며칠 전 호르무즈가 계속 불안하면
세계 성장률 자체가 내려간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물가가 장기화되며 금리와 타이밍까지 뒤틀립니다. 이 충격이 제일 크게 꽂히는 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자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유조선이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벌어진 6시간의 대치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 영화가 아니라 우리 지갑에 직결되는 현실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휴전 만료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투스카는 이미 미 해군 손에 들어가 있으며 이라는 다음 수를 고르는 중입니다. 이 한 수가 앞으로 세계 기름값과 우리 물가가 어디로 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